잡히는 뉴스, 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지원입니다. 2017년 11월 베이징의 심장 자금성이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아 유례없는 황제 의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공항 마중객부터 바뀌었습니다. 9년 전에는 외교사령탑 양제츠가 발을 벗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한정 국가 부주석이 맞이했는데요. 권력 서열은 8위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어서 예우 무게감이 떨어진 겁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노골적인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보시는 내용인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 문제를 포함한 4대 레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건데요. 손님 맞이에 앞서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거죠. 한 단계 낮춘 예우 그리고 날선 견제구 여기에 깔린 함의가 뭘지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얘기 전가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요약해봤습니다. 네,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전 11시 이 환영 행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이후에 이 정상회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민대회당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민대회당 앞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리허설 중이었는데 지금은 대회당 앞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문을 앞두고 모두 비워진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후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또 오후 7시 이 국빈 만찬도 여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교수님, 이번에 9년 만에 이뤄진 중국 국빈 방문입니다. 이제 30분쯤 뒤면 이제 환영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의 예우가 9년 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열 8위긴 하지만 실세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의전의 어떤 격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국가 공무원을 크게는 9단계, 세부적으로는 19단계로 나누는데요. 가장 위가 국가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8명을 국가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장관급은 국가부급이 되거든요. 네. 양제츠가 났을 땐 장관의 지위로 나가신 것이고 지금은 국가급이라는 인사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서열의 문제에서도 얼마만큼의 대표성이라든지 지위가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네. 그리고 국가급, 국가부급이라는 차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네. 이번 어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격의 문제 그리고 의전의 문제에 있어서의 차별화 과거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과거 9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이 국제적인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미중 양국이 국제 질서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미 간의 어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과거의 어떤 베이징 방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국빈 방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1기 때는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보통 외교가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까지 네. 써가면서 그런 표시를 했는데 네. 아무튼 지난 9년간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격렬한 어떤 외교적인 갈등과 그리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평형점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중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압박을 통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양자 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과거에는 보통 무역과 관계된 거, 그리고 중국이 그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은 그렇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네. 모습이거든요. 뭐 히토류라든지 또 경제 성장의 발전 모습. 그래서 상호 간의 어떤 무역과 기술 측면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네. 동시에 확증 파괴적인 어떤 양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의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확장됐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무역에 집중됐다 그러면 지금은 AI, 대만 문제, 심지어는 그렇죠. 이란 전쟁 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기대치가 높지 않다 그러면은 이 의제는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혹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양국 간의 관계가 G2라는 명식을 상보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거래 기술과 국가 이익의 차원입니다. 거래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단기적인 이익,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그렇죠. 위한 이익에 굉장히 관심을 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콩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무슨 보잉 비행기를 500대를 네. 판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성과를 얻어가서 중간 선거에서 확실한 어떤 기반을 잡겠다라는 그런 고려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펜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국제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투사하는데 굉장히 과거와 다른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하는 그런 시험대가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5B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 T3를 노린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대로인데요. 미국 9년 전에 비하면 방중 규모는 좀 축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행정부 재개를 망라하고 뭐 트럼프의 남자들이 총 동행이 됐습니다. 외무, 국방, 재무, 빅3 장관은 물론이고요. 또 엔비디아 젠슨왕 CEO 명단에 기존에 없던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막판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차남인 에릭 트럼프 부부가 뒤를 이었고, 이후에 이 머스크, 그리고 루비오, 헥세스, 그리어, 그리고 젠슨 황 CEO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상무 관계, 그리고 재무 관계, 그리고 국방 외교 라인까지 총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의 CEO들이 모두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M7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M7이 대부분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기술 유출이 안 되도록 유념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 기업들의 총수들이 모두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 72년도에 국방장관도 갔었고 그리고 국무장관도 갔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은 뭐 거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갔습니다. 네. 그만큼 양자 간의 어떤 전략적인 관계와 위상을 재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9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어요. 네. 뭐 일촉즉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전략적인 안정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갈등은 서로 인정한다. 네. 그리고 경쟁도 서로 인정을 하지만 이 경쟁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충돌이라든지 상호 확증 파괴적인 이런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점들을 적어도 우리가 수면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모든 분야의 어떤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식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금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거든요. 9년 전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죠. 이 아라벨라가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시진핑 주석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풀렸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爷爷你好，彭奶奶你好，大家好，让我唱一个首歌吧。我们的田野美丽，让我亲亲你吧，我的好妈妈，我的好妈妈。like a Chinese music, she could get a 100. Okay, so it's very good, right? She's very smart. 飞呀，无边，我的好妈妈。 네, 당시 저 모습을 중국 언론도 굉장히 호평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좀 관심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방중 일정 시작과 동시에 좀 논란부터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 강경파죠. 그래서 중국의 입국까지 금지가 됐었던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옷이 문제였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이 트레이닝복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 당시에 입었던 이른바 마두로 체포 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같은 옷을 입었어요. 이건 의도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 루비오를 지금 입국하기 위해서 뭐 중국어 표기까지 지금 한자 표기까지 바꿔가면서 입국을 시켰는데 그런데 저렇게 체포룩을 입은 것. 이건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 대한 조롱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언론의 관심사인 거는 네. 분명합니다. 적어도 미국식 유머가 중국에서 통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미국식 유머라고 저는 봅니다. 마두로의 어떤 그 체포 과정 속에서의 모습 연상해라. 당신네들이 나를 입국 금지를 시켜놨지만 그렇죠. 나는 결국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미국의 유머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반드시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서는 루비오에 대한 표기를 바꿨습니다. 네. 노나라 할자 노자를 쓰는데 그렇죠. 이 노나라 할 때 노자로 성을 바꾼 경우 이제 뭐 이름을 바꾼 거긴 하지만 그 이름을 바꾼 그 노자는 거칠다. 아둔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치고받고 공방, 어떤 기세에서 눌리지 않겠다라는 양국 간의 첨예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세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으로 봅니다. 작은 하나의 악센트, 조미료 같은 역할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것이 중미 간의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 속에서 특별한 어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에 이란 전쟁보다는 무역 논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죠. I think number one, we're going to have a long talk about it. I think he's been relatively good, to be honest with you. You look at the blockade, no problems. They get a lot of their oil from that area.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We'll win it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Xi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e'll be trade.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을 하는 건 뭐 반세기 만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란 종전 문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중국이 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양자 간에는 미중 양자 간에는 시간표의 시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차를 느끼는 것 같은 그 양자 간에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4기 연임에 대한 어떤 논의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과연 우리가 빅딜이 일어날까, 네. 빅딜보다는 퀵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서로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 그냥 로키로 이제 수준에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양국 간의 핵심이 단순하게 무역에만 있을까요? 아마 네. 무역을 강조하는 측은 트럼프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이 강조하는 거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위상이라든지 중국의 역할 그리고 소프트 파워 아울러서 조국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대만 문제를 네. 짚고 넘어가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를 이번에도 미국이 먼저 던진 게 아니라 중국 네. 측에서 요구를 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양자 간의 토의될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제의 확장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무역 관계일 거고요. 그리고 양자 간의 어떤 아킬레스건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란 전쟁과 히토류의 문제 그리고 서로 아주 대응하기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가 중국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 문제를 이슈해가지고선 중국을 또 괴롭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논의가 될 텐데 분명한 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다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방점을 어디다가 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더 이상의 갈등을 더 조장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2박 3일밖에 안 되는 일정이긴 하지만 6차례를 만납니다. 네. 이게 뭐 만찬까지는 다 포함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빈도수를 보게 되면은 72년도 닉슨이 방문했을 때와는 뭐 상당히 견주어서 비교할 네.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이제 인민대회당 지금 보시는 곳에서 환영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15년 전에 뿌려준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튼튼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맛보시면 참 먹음직스럽고 시민 여러분들 배를 불려줄 겁니다. 제 정치적 고향인 대구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옆에서 한 줌이라도 거들어야만 제 빚을 갚는다 그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셔서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습니다. 이제 대구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구의 현재 어려운 것은 우리 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누군가는 옆에서 거들어줘야 합니다. 마중물 부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의 후보이고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50% 이 대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쓰시면 좋습니다. 대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통산업에다가 인공지능을 입혀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키우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저절로 살아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대학과 청년과 기업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한번 쓰세요. 지금 이 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입법 지원도 받고 예산 지원도 받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김부겸, 정말로 제 정치적 고향 대구를 위해서 제 영혼을 다 갈아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참 쓰면 좋습니다. 써주십시오.